안녕하세요. 난셀기 시청자 여러분, 준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옷에 고정하는 이 핀을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고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혹은 뭐 메일로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정말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의도했던 바도 또 북한 체제나 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바쁜 일상에 치여서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Q&A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점들, 또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공통된 질문들이 많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질문들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왔습니다. 먼저 최신덕님께서 질문하셨던 누가 나서서 그들에게 알려주느냐 였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았고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습니다. 한국의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한류 열풍이 일기 시작했던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니고 10수년 동안 정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연예인의 그 주요 프로필을 줄줄 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마당 세대, 즉 북한의 90년대생들입니다. 웬만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은 다 그 90년대생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드라마가 방영됐으면 일주일 뒤에 다 볼 만큼 정말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미디어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유학 나온 학생들은 북한 내부에 있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유학생의 수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몇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미디어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마음 먹고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관련 다큐들을 제작한다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알리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는 난세일기와 같은 채널들이 많아진다면 이러한 영상들이 북한에 퍼지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그 흥미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사적인 내용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북한의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가 각성하고 깨우친다면은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만한 무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영익님께서 권력의 속성상 권력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의 20대 엘리트들 또한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인민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겠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은 흔히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그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북한의 엘리트들도 크게 다름이 없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어떤 권력만을 탐하고 사리사욕만을 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독서회도 만들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북한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 저는 좀 분명히 해두고 싶었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한테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민주주의 세력이 그 뒤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엘리트 모두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들 모두를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정의로운 엘리트들을 먼저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혹시 점선면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 그 선이 되겠죠. 그러한 선들을 또 이렇게 하나로 이으면 면이 됩니다. 즉 특정 몇몇의 어떤 사람들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그렇게 구축된 네트워킹 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의 면이 되고 하나의 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혁명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엘리트 교육 방법론, 즉 어떻게 그들을 교육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북한 내부와 연결되는 수많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비밀리에 이런 활동을 하는 많은 의료원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주력했던 사업은 북한에 대량의 DVD를 뿌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들여보내 북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북한, 특히 평양의 대학생들을 겨냥한 다양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그런 자료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 자료들을 DVD에 끼워서 함께 보내고 그것이 장마당에 대량으로 유통이 된다면 그런 자료들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알아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혹은 저 드라마나 영화에 물론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때부터는 뭔가 사회적인 문제, 시사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 대한 혹은 한국 정치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넘어올 때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자료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렵겠지만 다양하고 확실한 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바꿔야 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책이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우리는 그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얘기하고 급변사태를 얘기하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후의 북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룹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사회를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는 어떤 정치체제, 어떤 경제체제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강력한 독재 권력이 사라진 자리는 어떤 세력이 대체하며 그들의 정치 철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경제 재건 플랜은, 교육 정책은, 인프라 재건은, 보건의료는 어떻게 개선하고 막강한 군부는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 민주화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 난 후 북한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한반도에 들어서 새로운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입니다. 즉,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 동안 몰두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직은 너무나 아는 것이 없고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사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저는 반드시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난세일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주 3회 토플 학원을 다니느라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때제때 업로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시간이 가능한 선에서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준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